사과하지 못한 마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큰 싸움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그날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시어머니께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연희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시어머니는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대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고마움은커녕 원망을 받게 된 것이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들지? 시어머니도 밤새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신 나름대로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왜 이해받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연희는 시어머니께 사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오셨을 때 연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연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찬물만 한 컵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희는 준비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지만 여전히 연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희는 답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정수가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느낀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어머니한테 사과했어?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할 기회를 안 주셔. 그럼 더 노력해야지. 내가 먼저 큰 소리 낸 거잖아. 연희는 남편의 말에 또다시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는 제 마음을 모르세요. 저도 얼마나 미안한지. 미안하면 진짜로 사과해. 말로만 하지 말고. 정수는 아내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집안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연희는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신도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으니 며느리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나서야 해? 잘못한 건 연희인데. 시어머니도 완고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기침을 자주 하시고 식사량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연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기에 좋다는 배즙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직접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희의 배려를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여전히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급히 빨래를 걷어드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나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빨래를 걷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오랜만에 같은 일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빨래를 다 걷고 나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희도 따라 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속상해 하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연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걱정이었고 자신 때문에 더 힘드실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게 쉽게 되면 벌써 했죠.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연희와 시어머니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정자야,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가 계속 걱정하자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좀 트러블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는 추석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며느리도 어린애잖아.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좀 이해해줘. 이해해줘?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해주려고 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방법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은 예전하고 달라. 친구의 말에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낸 건 잘못이잖아. 그건 맞지. 하지만 정자야, 너도 먼저 다가가봐. 며느리도 속으로는 미안해할 거야. 친구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닌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분명히 상처받으셨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도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희가 감기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몰래 감기약을 사다 놓으신 것입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연희의 방 앞에 약봉지를 놓아두셨습니다. 연희는 그 약봉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여전히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시어머니께 편지를 써봤습니다.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나?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관계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미안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곧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5번째 이야기 사과하지 못한 마음은 어떠셨나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두 여성의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 마음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이런 어색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흘려보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연희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 변화의 순간에서는 이런 어색한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손주의 등장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따뜻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